이스라엘이 이란을 거의 제압을 했어요.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B2기가 날아가서 조금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포르도 요것만 좀 제거해주면 실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그럼 이걸로 해서 그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이제 완전히 못하게 됐냐? 전혀 아니죠. 처음부터 트럼프나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3주와 한 달 내에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이란이 그러면 왜 우라늄 농축을 양보하지 않는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북한 모델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허메네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있죠. 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라는 정권을 지킬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정권 붕괴가 올 수도 있어요. 북한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성황래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거기 함정에 빠지신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한다. 노벨상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과 어떤 평화를 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오판이시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잘하고 싶었지만 일단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이란 영토 내에서. 근데 이란은 계속해서 그걸 고집했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양측 간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어요.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달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군사적 수단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 자체가 오바마 때의 조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죠. 오바마는 3.67% 정도는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졌으면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 양측 간에 협상이 결렬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가가 지금 트럼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제발 승인을 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은 단호했어요. 미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막 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2주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바로 또 때렸어요. 이것도 역시도 저는 뭐 연막작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국 2주가 아니라 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거 이제 가장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표적인 트럼프 캠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왜 도와줘야 되냐? 왜?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란 핵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외교적 수단을 쓰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계속해서 좋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됐고, 앞으로 한 얼마 남았을까? 3년 반 정도 남아있는 임기를 그럼 이란 문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란은 이미 핵 문턱 국가예요. 마음만 먹으면 3주에서 한 달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을 보세요. 그러면 내 임기 내에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역사의 기록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막지 못했다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싫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거의 제압을 했어요.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B2기가 날아가서 조금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포르도 요것만 좀 제거해주면 실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벙커버스터 이번에 쓴 거는 슈퍼 벙커버스터. 그래서 GBU 57 최신형이고요. 미국만 가지고 있고요. 안반은 한 2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강화는 한 60m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무게가 13.4톤, 그래서 약 14톤입니다. 한 발을 떨어뜨려서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떨어뜨림으로써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서 결국 뭐 60m, 70m, 80m까지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고요. 사실 이란과 북한 때문에 만들어진 지하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국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사용하는 또 무기이고 반신반의했었죠. 그래서 과연 100m, 지하 100m에 있는 그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려 12발 아니면 14발 정도를 지금 포르도에만 떨어뜨렸다면 투하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나오는 사진이나 여러 분석으로 봤을 때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다 어느 정도 피해를 준 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그럼 이걸로 해서 그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이제 완전히 못하게 됐냐? 전혀 아니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트럼프나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는 게 목표지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한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란은 이미 핵실험을 많이 했고요. 언제든지 다시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시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럼 핵시설을 세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핵물질은 또 400kg을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을 해서 어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란이 핵문턱 국가라는 것은 3주와 한 달 내에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게 지금 2년이라든지 3년, 5년 계속 연장시키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란을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란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과연 협상 테이블로 쉽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란이 그러면 왜 우라늄 농축을 양보하지 않는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것은 핵문턱 국가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핵무기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럼 왜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냐?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핵무기 개발하다가 포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반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토가 누구를 도와준지 아세요? 반군을 도와줬어요. 가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토가 그렇게 반군을 도와주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핵무기 있으면서 잘 살아남는 국가. 북한 모델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문턱 국가 지위 유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정권의 안위가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핵무기 개발할 의도가 없다며. 근데 왜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냐? 거기에 이제 이란의 딜레마가 있어요. 정권 교체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반전 시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란이 상당히 감시 체제가 심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곳이에요. 외부에서 정권 교체를 했다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없애가지고 이라크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지금 2003년 이후에 아이시스라는 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에게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사담 후세인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탈레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이 어느 중동 지역 국가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외부에서 일으킨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상당히 특수한 시스템이고 이미 3, 4년 전에 히잡 사건으로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여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리를 나와서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미 이스라엘 공격에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의도치 않게 정권 붕괴가 올 수도 있어요. 허메네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있죠. 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란 나라를 정권을 지킬 것인가. 쓸데없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 지키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잘못하면 레짐 체인지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정권을 지키려면 우라늄을 포기를 해야 돼요. 하메니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만약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더라도 현 집권 세력이 붕괴되지 않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 이전의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의 이란은 좀 다른 이란이지 않을까. 이번 전쟁 이전의 이란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군사 대국, 군사 강국의 이란의 위상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고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기대서 활동해왔던 비대칭 조직, 즉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나 또 상당히 큰 충격일 거예요.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란의 군사력, 이란의 외교력, 이란의 국방력 등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북한에서 계속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어떤 협상을 거부하면 이란과 유사한 사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군사적 압박을 할 것인가?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이란은 핵탄두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 5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서 밀어붙인다면 북한은 핵을 실어서 투발 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분명히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방법과 수단은 이란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어떤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한국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어떤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나타냐후 총리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처음에 걸프 국가 가서 이스라엘 방문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패싱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결국 또 전세를 뒤집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